타이거 미국 배당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플러스 3%, 7%짜리 상품이 있고 각각 7에서 10%가량 연 배당을 준다는 건데요. 이 상품들 어떤지, 연저펀으로 장투할 만한지 오늘도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당장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은 현금 흐름은 크게 발생시키지만 기초 지수 대비 총 수익률이 항상 낮습니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고요. 따라서 은퇴 전 커버드 콜 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은퇴 후에 자산이 부족할 경우 부분적으로 플러스 3% 정도는 고민할 만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당장 투자하기보다 최소 3년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풀어볼까요? 먼저 상품부터 살펴보면 둘 다 똑같습니다. 슈드의 기초 지수를 추정하되 일부 비중을 커버드 콜로 돌려서 추가적으로 3%, 7%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각각 6에서 7%, 10% 내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배당 좋은 거 오케이. 그럼 기존 슈드랑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에 공짜 없죠. 주가 상승이 그만큼 제한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7% 대비 높다는 거지 오리지널보단 무조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 시에 배당과 주가를 합한 토탈 리턴에서 오리지널 대비 많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잘 와닿지 않으시죠? 어려운 내용 없이 그래프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파이 S&P 500이죠. 2014년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주가와 배당을 합한 토탈 리턴이고요. 9년간 185%가 올랐죠. 그런데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XLYD죠. 종목 비중 100%를 커버드 콜로 돌립니다. 두 가지의 토탈 리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오리지널 지수가 무조건 더 높죠. 커버드 콜은 미래의 주가 상승을 포기하는 대가로 매달 현금 흐름을 가져옵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아주 큽니다. 상승분을 아주 많이 포기하죠. 그런데 10년간 이 정도면 거의 예금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QQQ 나스닥 100 지수도 한번 볼까요? 이건 9년간 360%가 올랐죠. 그런데 이것도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QYLD가 있죠. 이것도 한번 토탈 리턴을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오리지널 지수가 무조건 더 높죠. 미래의 주가 상승분을 포기한 대가로 연 10% 이상의 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토탈 리턴으로 보면 우리가 잃은 게 너무 큽니다. 이렇게 봐도 막 와닿진 않으시죠? 실제 금액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년 전에 스파이와 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에 각각 3억을 투자한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각각 배당 포함 없이 주가 상승분만 본 데이터고요. 스파이의 경우 환차익까지 겹쳐서 자산이 3배, 9억까지 올랐고요. 커버드 콜의 경우 거의 원금 그대로입니다. 3억에서 5천만 원 올랐죠. 하지만 이것도 실제 데이터로 보면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로 인해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커버드 콜이 받은 배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죠? 배당까지 넣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주가 상승을 포기한 대가로 더 큰 현금 흐름이 생겼던 건 맞습니다. 최근 1년간은 무려 4천만 원을 받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특정 시점에 필요한 상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그렇게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와 배당을 합한 토탈 리턴의 차이가 큽니다. 너무 큽니다. 스파이는 총 10억이고 커버드 콜은 5억 7천 정도 되죠. 그리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40년,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미래의 성장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버드 콜에 장기 투자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혹시 커버드 콜의 경우 배당 재투자를 하면 다르지 않냐 하시는데 아까 보셨던 토탈 리턴이 그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용이 아니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커버드콜 XLYD가 있었고 토탈 리턴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초지수 상품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와 QILD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커버드콜은 토탈 리턴에서 크게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는 분명 큰 이점이 있었지만 주가 상승 제한으로 인해 총 수익은 많이 낮았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3%, 7% 프리미엄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슈드가 있고요. 각각 커버드콜 상품이 존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옵션 매도 비중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커버드콜 두 개는 옵션 매도 비중이 100%죠. 이번 두 개의 상품은 각각 15%, 40% 내외만 옵션으로 매도합니다. 그래서 100% 상품보다는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보다는 무조건 낮을 겁니다. 이걸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면 오리지널 지수와 커버드콜이 동시에 존재하는 스파이를 통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 100% 투자는 슈드 100% 투자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수익률 좋죠. 3%짜리 상품은 스파이 오리지널 85%에 커버드콜 15%를 구성한 것과 같고 여기 빨간색이죠. 오리지널 파란색보다는 총 수익이 무조건 작아집니다. 7%짜리 상품은 원본 60%에 커버드콜 40%죠. 이건 더 낮아집니다. 물론 실제 프리미엄 상품의 동작 방식은 이것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상품 설명서에 있는 그래프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커버드콜로 배당이 높아지는 만큼 토탈 리턴은 항상 원본보다 작아집니다. 이게 토탈 리턴인지 프라이스 리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오리지널 대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3%, 7% 프리미엄 투자할만 할까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Y축은 총 수익, 우측이 현금 흐름, 배당입니다. QQQ 성장성이 큰 만큼 변동성이 제일 크고 현금 흐름은 거의 없죠.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긴 할 겁니다. 다음으로 스파이와 슈드는 토탈 리턴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배당은 슈드 쪽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서 성장을 아예 포기하고 현금 흐름을 큰 폭으로 늘리면 100% 커버드콜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슈드 원본에서 성장을 일부 포기하고 대신 현금 흐름은 더 가져간다. 그게 3% 프리미엄이고요. 여기서 더 성장을 포기하고 현금 흐름은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게 7% 프리미엄입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QQQ, 스파이는 변동성이 크고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다가 은퇴 시점 수년 전부터 틈틈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러한 거품이 빠지기 전에 빨리요. 그리고 슈드의 경우 성장과 배당의 균형이 좋기 때문에 매도할 일 없이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은퇴 시점에 현금흐름 만들 수 있습니다. 3% 프리미엄의 경우 은퇴 시점 자산이 모자랄 경우 고민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원본 상품이 더 좋다고 봅니다. 옵션 비중이 40%에 달하는 7% 프리미엄과 100% 커버드콜의 경우 은퇴 직후 초기 부족한 현금 흐름을 위해 아주 일부를 잠시만 보유한다면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용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60대에 은퇴하셔도 30년, 40년 사셔야죠. 은퇴해도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은퇴 전에는 주가 성장성에 제한이 없는 기초 지수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커버드콜은 뭐다? 이렇게 된다. 현금 흐름 만들어주는 대가가 아주 비싸다. 커버드콜 로직상 기초 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절대 못 넘는다. 주가 배당 다 합쳐도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진다. 따라서 이걸로 장기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그래프 내 돈으로 직접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앞선 내용과는 별개로 출시 초기라서 일단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최소 1에서 3년 정도는 지켜볼 것 같고요. 그 시간 동안 비용, 배당 성장
괴리율이나 추적 오차 등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무엇보다 15%에서 40% 비중을 옵션으로 매도하는 두 개 상품의 경우 오리지널의 배당이나 배당 성장을 100% 그대로 적용받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에셋에 문의해 봤는데요. 3%, 7% 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주가 상승에만 제한이 있고 배당이나 배당 성장에 대해서는 원 상품과 같이 제한 없이 100% 적용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이슈 없이 잘 작동한다고 해도 저라면 현금 흐름 메인은 오리지널 슈드로만 가져갈 것 같고요. 정말 자산이 부족한 케이스에는 플러스 3% 정도만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3% 프리미엄의 경우 배당률이 6에서 7%가량이 되는데 이 정도면 오리지널 대비 2배죠. 이 말은 필요한 자산을 절반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토탈 리턴에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잘만 작동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는 일단 오리지널 슈드 상품으로 진행하시고요. 은퇴 시점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등을 이용해서 국내판 슈드로 투자하시면 비과세 혜택 등 여러 혜택이 많이 있죠. 그리고 3%, 7%처럼 커버드 콜이 믹스된 상품은 토탈 리턴에서 큰 손해가 있으니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은퇴 시점에 그때 가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민되시는 부분 시원하게 정리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